Oh, let's dance, dance, you and I. Move your body to the sky. Love the way you shake it down, break it down, move the thing around. Feel it in your bones.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최근 구미에서 일어난 3세 여아 사건을 계기로 유전자 검사와 거짓말 탐지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과학수사가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학의 힘으로 밝히는 각종 사건과 사고 현장의 진실, 우리나라 과학수사는 현재 어느 정도인 걸까요? 국가수의 초다원장을 지내고 현재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장으로 활동 중인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정희선 석좌 교수 전화 연결해서 우리나라 과학수사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희선입니다. 예. 방송 전에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이런 거 싫어하신다고요? 이유가 뭡니까? 네, 사실은 제가 그 마약 쪽 일을 주로 많이 했었는데 예, 예. 그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이런 게 조금 어른들이 봤을 때는 예. 저게 그러니까 중독성 뭐 이런 거에 연계해서 다시 먹고 싶어지는 의미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예. 저는 아주 걱정스러운 게 청소년이라든가 더 어린 사람들이 마약이라는 용어를 저렇게 쉽게 쓰게 되는 거잖아요. 마약 떡볶이, 마약 김밥은 마약이라는 건 먹을 수 있겠구나. 또 마약이라는 건 쉽게 생활 속에 같이 있겠구나 했을 때 나중에 정말 마약을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친근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고 마약이라는 의미가 다르게 전달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는 그런 의미 때문에 그 정말 청소년들에게는 이 마약이라는 용어를 절대 써서 안 된다고 저는 늘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네. 자, 국가수 정확히 어떤 일들을 하는 곳입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국가수가 사실은 가장 이제 생각하실 때 부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제 일단은 변사 사건이 났을 때 사인을 밝히는 예. 그 법의학 쪽의 일이 있고요. 예. 요즘에 또 많이 이슈가 되는 유전자 분석하는 분야가 있고요. 또 저처럼 마약이라든가 약동물 분석하는 분야가 있고 예. 또 화재 교통사고가 났을 때 원인 규명하러 가는 분들 계시고요. 예. 또 영상 분석이라 해서 그 디지털 포렌식 쪽에 영상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찾는 거라든가 뭐 그런 영상 분석하는 거 있고 뭐 거짓말 탐지하는 분야는 조금 사실은 인문과학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같이 있게 돼 있어서 아주 다양한 분들 예. 정말 많은 다양한 전공자들이 같이 모여서 일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좀 많은 분들이 또 공분하고 궁금해하시는 내용 바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경북 구미에서 6개월간 그 방치돼 숨진 아동 사망 사건과 관련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여아의 친모가 당초 어머니로 알려진 김모 씨가 아닌 김 씨의 그 친정 어머니인 것을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우리나라 유전자 분석 기술 가족끼리 차이도 구별될 정도로 정확한 겁니까? 굉장히 정확하죠. 유전자 기술이 우리나라 기술은 사실은 그 태국에서 있던 쓰나미 사건 때 같은 경우도 보면 자국민을 다 찾아온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정도로 그때부터도 벌써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했었고요. 예. 지금 현재 하는 기술로 봤을 때는 그 마커라고 해서 마커를 이렇게 해갖고 사람을 매취시키는 거라는데 그거에 실험했을 때 최소가 한 100억 분의 1 확률이거든요. 예. 그럼 전 세계 인구가 60억, 70억인데 100억 분의 확률로 나하고 매치가 된다고 그러면은 범인 그 사람이 맞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한 정확성을 갖고 있습니다. 작은 양으로도 할 수 있고. 예. 오늘 검찰이 DNA 검사에 들어갔는데 이 친모 추정 외할머니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3차 검사까지도 했는데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는 99.999%가 일치한다. 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네, 유전자 검사는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수사 기술 중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기술로는 유전자 기술 이외에 따라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네. 만에 하나라도 좀 잘못될 수가 없습니까? 그 결과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가수 결과가 잘못됐었던 경우는 현재까지 한 번도 없었나요? 유전자 이 기술이 사실은 발전이 된 게 85년 뭐 이때부터라 우리나라가 처음 한 게 92년부터
첫 번째 이제 사건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예. 그 이후에 정말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이 유전자 그 기술 자체가. 예. 점점점 이게 옛날 같으면은 뭐 20억 분의 1이었으면 지금은 뭐 100억 분의 1 정도 된다든가 막 이런 정도로 굉장한 기술력의 발전이 아주 빨랐던 분야가 바로 이 분야거든요. 예, 그렇군요. 네. 지금 뭐 동일 구미 사건에서 거짓말 탐지기도 동원이 됐는데 거짓말 탐지기는 정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사실은 거짓말 탐지기는 지금 현재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통 봤을 때 예. 이제 심장의 박동이라든가 예. 호흡이라든가 이 땀에 분비되는 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 거짓말을 했을 때 사람이 심리적으로 변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 이걸 뭐 정확도라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수사에서는 이것만큼 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없죠. 예. 이제 그 수사에서는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뭐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서 단독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고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게 됩니까? 네, 그 재판에서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오랜 역사를 이제 거짓말 탐지 이 기술도 오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미국에서 이제 재판에서 이제 그 채택이 안 되었고 그렇긴 하지만 수사에서는 저는 보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 뭐도 없었을 때는 이런 것들이 그 심리적인 변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그 검사관들의 그런 그 자질 같은 거거든요. 예. 검사관들의 경험, 능력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정확하게 이것도 갈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국가수가 올해 개원이 66주년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과학수사 어느 정도 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 과학수사 기술이 유전자 같은 경우는 거의 저는 세계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로 봤을 때도 그렇거든요. 뭐 설해마을 사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우리가 뭐 경쟁력에서 전혀 뒤지지 않고 또 제가 하는 마약 분야 같은 경우는 유엔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예. 유엔에서도 기준 실험실로 인정이 됐을 정도니까 뭐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9072번님께서는 그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전혀 유전자 결과가 잘못됐을 것 같진 않은데 만삭으로 추정되는 즈음에 사진 공개된 걸 보면 전혀 임신한 사람 같지 않던데요라고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그 사진에 대한 건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예. 저는 유전자 기술 그 자체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유전자 기술이 그만큼 많은 정확성과 그 사실은 그 유전자 기술에서의 그 정확하다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막 그 퍼센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확률로 100억 분의 1 정도가 되니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그 유전자 검사, 거짓말 탐지 관련 이야기도 해봤는데 국과수에 계실 때 마약 관련해서 연구하셨잖아요. 네. 소변과 모발을 이용해서 필로폰을 검사하는 방법, 이 방법도 좀 개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그 소변에서 마약 검출하는 실험법이 잘 없었거든요. 예. 이제 그걸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변에서는 약을 먹은 지 며칠 지나면 잘 안 나오거든요. 예. 오래 경과된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해서 했던 게 바로 모발에 대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모발. 예. 우리가 머리가 자라는 게 한 달에 한 1cm쯤 자라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약물을 한 6개월 전에 먹었다 그러면은 이 모근에 축적이 된 다음에 머리가 자라는 속도에 따라서 이동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렇군요. 중요한 그런 아주 그 언제 약물을 먹었는지 같은 걸 알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변보다 모발이 더 정확하고 시간이 지나도 알 수 있는 방법이군요. 아니요. 그렇게 정확하다. 뭐 이런 정확한 건 소변도 굉장히 정확한데 예. 문제는 뭐냐면 소변은 빨리 우리 몸에서 없어지죠. 예. 약물을 먹고 나면 소변으로 없어지니까 단기간 실험할 때는 소변이 좋고 장기적으로 복용했느냐 하는 거는 모발이 좋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군요. 소변과 모발이 같이 가는 게 전체적인 걸 볼 수 있어서 아주 굉장히 좋죠. 예, 그렇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분석도 국과수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음주도 이 모발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까? 그건 이제 조금 이 연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 가능은 하죠. 근데 가능은 한데 그것도 이제 굉장한 기술이 이제 필요한 거죠. 모발 속에 있는
그 아까 얘기했던 마약 같은 것도 양이 나노그램이라서 아주 작은 양을 검출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기술력이 이제 많이 좀 발전이 되면 가능은 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과학 수사의 변화 과정을 또 옆에서 함께 하셨는데 일하시면서 그동안 어떤 점이 가장 크게 좀 달라졌습니까? 저는 봤을 때 보면은 그 유전자 기술 뭐 발전, 예. 또 그 디지털 포렌식 쪽에 커다란 발전이 있었거든요. 디지털 포렌식 쪽은 정말 엄청난 발전이 있어 왔다는 게 있고요. 예. 저는 또 국립과학사연구원의 그 역량을 봤을 때 보면은 제 때는 못했는데 지금은 그 개발도상국에게 다 저희 기술을 전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스리랑카라든가 몽골이라든가 해서 개발도상국들한테 우리 과학수사 기술을 이렇게 전수한다는 거가 저는 굉장히 놀라운 발전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 세계 속에 과학수사 쪽을 이 국립과학사연구원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 아닌가 또 굉장히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예. 국가수 최초의 여성 원장이셨잖아요. 네. 과학수사 인재가 모자란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 있던데 국민들에게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네. 특히 그 부검을 하는 파트의 법의학 분야의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이 좀 지원을 하시지를 않고 왜냐하면은 일단 여기가 그 밖에보다 조건이 좀 나쁜 편이고 예. 그리고 일이 굉장히 험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학사라는 게 굉장히 그 미지의 세계를 찾아간다는 것과 또 우리 국민의 안전에 책임진다는 면에서는 정말 사회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고 국가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분야가 되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많이 국립과학사에서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은 학생들이 좀 응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시간이 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제가 축약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다음번에 한 번 더 나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국가수의 초대 원장을 지낸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정희선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